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산세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먼저 한 다음에 신고서 작성하고 실습에 대한 논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가산세라는 것은 기일을 지난 겁니다. 자, 세금 내는 기일이 오늘인데 오늘 이후에 내신 납부 마감일이 오늘 이후에 낸 세금을 우리 이제 신고 납부에서 오는 걸 가산세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산금은 이제 고지징수에서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지방세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산금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니까 자기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늦게 내면 자, 이걸 이제 가산세를 낸다. 자, 우리 이제 회계 처리를 하려면 자, 부가세에서는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시고요. 대별에는 이제 현금이나 보통예금 이렇게 이제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가산세, 부가가치세 시험에 나오는 가산세는 예정 신고 때 안 한 거를 확정 신고 때 한다라는 매출 누락을 전제로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은 황당할 수가 있죠. 매출을 누락시켰는데 저까지 신고 안 하고 있다가 예정 때 안 하고 있다가 확정 때 신고한다. 신고 납부도 하고 그런 경우는 좀 이제 드문 경우고요.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 얘기하는 거니까, 요 전제하에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매출에 이제 과세가 있으세요. 자, 매출의 과세는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셔가지고, 우리 매출의 세금계산서분과 기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신 거고요. 공고가액세액을 나눠서 적으셔야 되는 거고, 자, 기타라는 것은 우리 신용카드라든지 간주임대료를 자, 누락했을 때 이쪽에 적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매출 누락이다. 그럼 이제 이쪽에 금액에 이제 여러분이 적으시고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산세 이제 명세서에 작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프로그램에서는 자, 그럼 이제 얘가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거 이렇게 줄여 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연 발급, 뭐 지연 수치, 미발급 등이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게 있으면 자 우리 지연 발급, 자 그다음에 늦게 발급되는 거. 이따가 뭐 지연 발급이 뭔지 이런 것이 설명이 됩니다. 요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칸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이 가산세 문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연 수치 늦게 받은 거죠. 매입자 입장이고 이 발급은 이제 매출자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미발급 등 자, 종이 발급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쪽에 오신 거고요. 그다음에 얘도 매출 누락이니까 세금도 안 내고 그죠? 세금 계산세 관련된 계산세 자, 가산세가 안 내신 것 중에 그리고 또 신고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예정 신고 때 하는 걸 확정 신고 때 하면 자, 과소 신고도 있습니다. 초과 환급도 있고 우리 이제 일반적인 과소 신고라고 보세요. 그래서 요, 요 박스에 들어오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미납부세액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미달납부세액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내가 납부하지는 세액에 대해서 과소신고했으니까 10% 가산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안 했으면 우리 납부도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납부 지연도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칸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야, 죄송합니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납부세액의 2.2, 만분의 2.2, 자, 일수, 해당되는 일수만 공급하는 게, 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라는 게 있어요. 예정신고 때, 매출 누락을 했는데, 여기 이 중에서,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기타,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이라든지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타란에 금액을 아, 대입하셔야 되고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는 없다라는 거죠. 전혀 없다. 왜?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나오지 않고요. 자, 그럼 이제 뭐만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신고와 납부만 해당이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해당되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우리나라는 무역 중심의 수출 강대국이기 때문에 영세율에 관한 논리가 있습니다. 자, 영세율의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자, 세금계산서 발급된 게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된 부분은 자, 우리 세금계산서 칸에 여기 적으시고요. 그러니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이런 것들이 자, 이쪽에 해당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가산세 명세서에 가면 자,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세금계산서니까 뭐 미발급이라든지 지연발급이라든지 지연 수치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종이나 이것도 미발급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산세를 매긴다라는 거. 이제 종이 발급을 하시면 이쪽이 들어오신다라는 거. 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해줬다. 자, 일단 이제 미발급 등에 하셔야 됩니다. 원칙상은 여기 지연 발급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1%다. 뭐 이렇게 금액이 산정돼서 계산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뭐 틀린 답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얘네들이 답을 이쪽에다 넣는 것만 정답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미발급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우리 이제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자, 일단은 세 개 먹으시는 거.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납부세액, 납부지연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납부세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어요. 그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도 없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뭐에 해당되느냐? 얘도 신고인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죠. 영세율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긴 세금계산서고요. 영세율 중에. 그럼 세금계산서가 아닌 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얘기한 직수출이라든지 기타 수출은 여기 금액칸에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는 나오지 않는다.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없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에 관련 거 없고 신고도 안 되고 납부도 안 되고 그럼 뭐만 먹는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명확하게 들어가는지 먼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산세가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한 이제 가산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있습니다. 지연 발급이 있고, 지연 수치가 있고, 미발급이 있습니다. 자, 지연 발급은 날짜를 어긴 겁니다. 늦게 발급해 준 거. 이게 매출자 입장입니다. 얘는 매입자 입장이고, 얘는 이제 매출자 입장이고, 판매한 사람, 공급가액의 1%고, 얘는 0.5%고, 자, 얘들도 미발급이기 때문에 늦게 발급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2%가 됩니다. 자, 매출자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게 정상적 발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서는 공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보시면 100만 원에 대해서 외상으로 매출하시고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셨으면 정상 발급은 이게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였을 때 자, 4월 1일 날 마지막 날이 4월 30일이면 마지막 날짜로 해서 월합계표를 작성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한 정상 발급이라는 거죠. 그럼 지연 발급은 뭐냐? 다음 날부터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1일 날 발급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지연 발급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연 발급이 언제까지냐? 그러면 확정 신고하는 날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기한은 7월 25일까지가 되시는 거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4월 1일 날 발행한 거를 7월 26일 날 발급하면 뭐가 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한 미발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날 확정 신고하는 다음 날 예를 들어서 모르고 그때 발급을 했다. 그러면 미발급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매입자도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금계산서를 잘 주고 받으라는 의미에서 자, 매입자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일 날 반대로 이제 원지를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정상적인 수치를 하게 되면 요 날짜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을 하게 되면 정상 수치가 됩니다. 5월 11일 날 되시는 거고요. 기현 수치라는 건 반대 얘기니까, 그죠? 5월 11일 날 수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연 수치가 됩니다. 그럼 기한은 언제까지냐? 그럼 똑같습니다. 매출처럼. 지연 수치의 기한은 7월 25일까지가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자, 매입자는 7월 26일 날 발급을 한 매출자 거를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매출자는 미발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매입자는 미수치겠네요. 아닙니다. 미수치가 아니라 얘는 가장 큰 페널티를 먹습니다. 자, 매입자의 가장 큰 페널티는 뭡니까? 매입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미수치라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매입세 자체를 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 불공제가 된다. 가산세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타격이죠. 자, 그래서 미수치라는 건 없다. 그러나 매출자 입장은 미발급이라는 건 있어도 미수치는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지연 전송이에요. 미전송. 자, 우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으면 국세청에 이제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전송하냐, 아예 전송하지 않았느냐. 이런 경우에들의 논리입니다. 전송가산세 0.3%, 0.5%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이제 정상적인 4월 1일 날 매출을 하시고 정상 발급은 아까 5월 10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국세청에 전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연 전송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12일 날 전송을 하게 되면 지연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그럼 기한은 언제까지야? 똑같습니다. 확정 신고하는 날까지라는 거. 자, 그다음 미전송은 7월 26일 이후에 전송을 하게 되면 미전송이 된다라는 거. 요 정도의 느낌을 이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가산세 중에 일반 과소신고. 자, 매출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죠?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럼 일반 과소신고와 무신고 부당행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납부세액의 10%고 얘는 20%가 되는 거고 얘는 40%입니다. 굉장히 셉니다, 얘는. 자, 우리 이제 이 세무 2급, 세무 1급에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이제 일반 과소신고, 무신고 정도. 요건 이제 세무 1급에 가끔 한 번씩 내시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신고는 이제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수하여 광명지착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최장 2년까지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수정신고입니다. 우리 수정신고라는 건 내가 이제 다시 계산했을 때 납부가 되면 우리가 얘기한 돈 낼 게 있으면 수정신고가 되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돈을 환급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경정청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예정 때 안 한 걸 확정 때 신고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수정신고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너는 90% 감면해 주겠다. 결국에 100으로 봤을 때 10%는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입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문제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왜? 예정 때 하는 걸 확정 때 신고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3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 그래서 75% 감면이 있고 결국엔 25%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구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한후 신고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날짜가 지난 다음에 신고가 들어가면 자, 감면이 있습니다. 50대 50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감면 50%고 납부 50%니까 결국엔 납부 50%를 내야 된다는 목적이시고요. 그다음에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곱하기 만분의 2.2 일수. 자, 뭐 만약에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91일이 확정 신고고요. 1기는 자, 2기 확정 신고 때 신고하면 92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날짜를 넣게 되면 알아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극히 특별하게 뭐 날짜를 외우지 않으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0.5%입니다. 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아까 얘기한 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였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얘도 감면이 있다라는 거. 위에 것처럼 2년 내에 들어오시면 얘도 감면. 우린 뭐 3개월 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 신고는 1개월 이내 하시면 납부 10%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감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25%의 납부세액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기한 후 신고면 우리가 얘기하는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자, 50% 우리가 얘기하는 감면이 있다. 결국엔 이제 50%를 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신납 명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야지만 뒤에 이제 신고서 작성과 가산세를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